안녕하세요. 여러분, 만화 짱구는 못 말려 아시죠? 저도 어릴 적에는 짱구라는 주인공만 보다가 이제는 짱구 아빠하고 동년배의 나이가 돼서 30대 중반에 같은 월급쟁이로서 살아가는 신짱구 아버지 신형만이라는 이 친구 인생에 대한 고찰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짱구 아빠를 대입해서 일본 월급쟁이의 삶과 당시의 부동산 버블, 과거의 일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점을 시사해봐야 하는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 신형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게요. 오늘날 우리의 아빠들하고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 부분이 비슷합니다. 현재 짱구 아빠의 직업은 후타바 상사라는 회사의 영업 계장입니다. 와세다 대학을 나온 엘리트라는 썰이 있는데 아닙니다. 작품을 잘 살펴보시면 실제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사를 하여 상사맨이 된 케이스입니다. 직딩 아빠로서 가슴 아팠던 부분은 신형만은 여기서 근속 15년 차로 나오는데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기간이면 과장이나 차장급의 관리직은 맡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 계장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중에서는 승진할 조짐이 보이진 않고 아들 짱구하고 마누라한테 박봉이라는 소리를 듣는 걸 봐서 살짝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현재 주거지는 도쿄 북쪽의 사이타마현의 카스가베시고요. 사무실이 위치한 곳은 도쿄도의 카스미카세키라는 곳입니다. 직선거리 30km 정도 거리를 맨날 출퇴근합니다. 사무실까지 편도 1시간 반 이상 거리입니다. 또 그 먼 거리를 하루 3시간 이상 전철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니까 맨날 기가가 늦고 피곤해하는 것도 발냄새가 지독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퇴근 후에 맥주 한 캔에 행복해하는 모습이 지금 와서 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수원 북부나 남양주시에서 서울 종로까지 출퇴근을 하는 셈이죠. 제가 다음 달에 경남에서 남양주로 거주지를 옮기는데 저도 조만간 짱구 아빠의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평범한 짱구 아빠 신형만이 1990년대 초반에 마당이 있는 2층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시선을 맞춰보겠습니다. 만화에서 보셨듯 짱구네 집은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마당이 있고 도쿄 중심지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2층 집입니다. 물론 신형만은 35년짜리 주택 융자를 내어서 샀으니 1990년에 집을 완성했다고 가정하면 올해가 2020년이니까 만기는 5년이 남은 상황입니다. 일본인들은 90년대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로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융자를 갚았다 하니까 뭐 이쯤이면 짱구네도 완전한 자가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짱구 아빠가 집을 소유하게 된 시점을 짱구 만화가 출시된 1992년보다 조금 앞선 시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운 시기를 겪은 일본 사람들을 당시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미친 수준으로 거품이 꼈었던 부동산 값이 이 시기에 완전히 폭락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못하고 파산했던 시기입니다. 짱구 아빠는 이쯤에 집을 사면서 떡락코인에 물리게 된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얘기 잠시만 할게요.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엔화 대비 달러 가치가 비쌌고 일본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미국으로 겁나 수출을 해대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보다가 짜증이 나서 뉴욕 맞나? 여튼 거기 있는 플라자 호텔로 일본을 포함한 경제 5대 강국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날 합의를 봅니다. 내용은 일본 내 엔화를 거두어들여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엔화 가치를 높여버린 겁니다. 엔화가 비싸진 거죠. 이 합의로 옛날에는 1달러짜리를 사기 위해서 200엔을 줘야 됐는데 이제는 100엔만 주면 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엔화 대비 저렴해진 미국 물건을 열심히 사게 되었겠죠. 미국 사람들은 비싸진 일본 제품 수입을 안 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일본 엔화의 환율이 하락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출의 감소입니다. 미국에서는 그간 저렴했던 일본 상품을 비싸게 수입하는 꼴이 되니까 수입을 안 할 거고요. 수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에 가서는 경제가 어렵게 됩니다. 이걸 두려워한 일본은 금리를 대폭 낮춰서 일본 시중에 돈을 풀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업과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올인을 했고 결국 일본 정부가 그만해라 하면서 법을 규제하자 집과 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밑으로 내리꽂기 시작한 겁니다.
짱구 아빠는 한참 거품이 팽창하고 있을 때 그 집을 산 꼴이 됩니다. 그럼 1990년도 초에 짱구 집은 30년이 지난 2020년에 집값 상승의 맛 좀 봤을까요? 집은 감가되니 오래될수록 가치가 하락한다고 판단을 하고 땅값이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가 첫 출시되었던 1990년 그 당시에 카스가베 지역의 평당 공시지가는 약 97만엔으로 970만원 정도의 평당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19년의 평당 공시지가는 32만엔으로 30년 만에 땅값이 무려 3분의 1 가격인 320만원 정도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봐야 제맛이죠. 근데 짱구 아빠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돈과 시간을 30년 이상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서 짱구 아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다같이 거품이 껴왔던 부동산이 폭락하고 나서 다양한 노력을 해도 오랜 기간 동안 실물 경기가 회복이 안 되니까 부동산 가격도 회복될 수가 없었죠. 반대로 웃긴 게 사람이 모이는 도시 중심가만 집값이 오르는 장면은 볼 수 있었습니다. 거품은 같이 끼었지만 저는 오늘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는 전제하에 인구와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면에서 일본을 따라가고 있죠. 과거에 일본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부동산 폭락이 올 거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 공급이 어쩌고 저쩌고 경기 회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듣다가 부동산은 반드시 회복을 반복하고 오른다 생각하는 저도 일본을 보면서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약 10년 전부터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출산율 저하도 오래된 이야기고요. 참고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인구 비중이 14%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21%를 초과하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일본은 이미 30%가 넘었죠.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령 사회가 되면 비노동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분들을 부양할 인구의 비중이 작아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가 보장 제도에 무리가 생기고 젊은이들에겐 세금이라는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미 시작됐죠. 아르바이트만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게 충분히 이해갑니다. 여튼 실물 경기가 활발하게 돌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입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아니었다면 짱구 아빠 신영만 씨도 부동산 화랑으로 집값 상승을 한 번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일본의 버블 경제와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인구 변화와 라이프 스타일은 비슷한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령화 색깔이 짙어질 지역, 즉 인구가 줄어들거나 일자리가 옅어지는 지역을 차후 부동산 부양 정책이 시작될 때 붐이 다시 일어날 때 생각 없이 구매하셨다간 장기적으로 짱구 아빠처럼 30년 이상 대출 상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요즘 대부분 30년 만기 원금 상환으로 대출을 받으시죠. 하지만 막상 30년 동안 대출을 갚는 상상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 전에 집값이 오르면 팔고 나갈 생각만 하거든요.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니까요.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나라 역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거고 외부적인 요인이나 다른 변수로 지역적,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해봐야 한다면 한 번은 진지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짱구 아빠도 경기가 좋을 때 그게 버블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고 30년 동안 고통받을 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집값은 불패다, 이런 얘기들 많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